그 다음은 우리는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네. 진짜 돈 벌 수 있는 투자처 찾아 헤매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뜨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지 한번 얘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책에 여기 있던 것처럼 한국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제일 좋은 데로 몰리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안전한 거는 경제가 어려워도 가격을 제가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무조건 괜찮은 거 살려면, 뭐 5구보다도 3구, 뭐 진짜 완전 안쪽으로, 초심심. 네, 이렇게 들어가야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작가님이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가격 대비 더 많은 수익률, 이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투자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5구는 너무 비싸니까 몇 쪽으로 어디가 좀 괜찮을까라는 걸 이제 보려고 이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이런 얘기 많고 도쿄역 작가님 그때 가셨을 때 다 때려부시잖아요. 도쿄역. 맞아요. 재개발 엄청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고토구 보시면 고토구. 네, 엄청 좋잖아요. 뭐 추억을 바로 옆에 다리 하나 건너서 다리 하나 건너면 약간 바로 고토구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할 때 고토구에 투자해 보실래요? 이러면 고토구가 어딘데요? 바로 그냥 체크해서 나가죠. 왜냐면 5구도 아니고 저희가 막 깨는 게 또 그 하루미 플래그에서 다리만 건너면 고토구가 있는데 그 이제 작가님도 같이 봤던 자료 중에 2040년까지 도쿄 개발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재밌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2030 플랜 해가지고 어디다가 뭐 교통 짓는다 그리고 어떤 업무지구 이렇게 뭐 만들어 놓는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쿄도 똑같아요. 도쿄조의 플랜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을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한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게 이제 하루미 있는 쪽에 타운을 막 짓는 게 이제 그쪽에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데 IT 쪽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고급 맨션들이 그쪽 뭐 고탄다. 좋답니다. 롯봉기 있는 데 쪽. 그쪽을 이제 동그랗게 맨션을 막 짓는 거고, 바로 다리를 건너가면 아까 살짝 언급했던 이제 뭐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를 엄청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고 지역이나 이제 아까 말씀 고토구 쪽에는 뭐 창고, 물류창고, 뭐 박람회장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다리를 건너면 바로 잘 수 있는 이제 하루미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토구라도 같은 고토구가 아닌 거죠. 어디에 있나. 네. 근데 그 스미다구 강이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스미다강이라는 네. 곳이 그렇게 이쪽 흘러가면은 아사쿠사도 있죠. 왼쪽에 예. 아사쿠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스카이츠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다이토구가 있고, 네. 이쪽에 이제 고토구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막, 긴시초라든지, 로코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인식조를 네. 스미다구 강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 여행만 주로 다니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한 곳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들어보시면. 저도 일본에 이제 8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로코쿠 긴시초라는 거를 이제 일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사실. 갈 일이 없죠. 현지인들도. 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쿄 2040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그 하루이 플래그 있는 지역이나 고토 박람회 짓는데, 이쪽을 막 활성화 지다 보면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위쪽이 바로 긴시초, 로코쿠, 그 다음에 스카이츠리 있는 쪽이 다 되는 거예요. 스카이츠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원래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던, 뭐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속된 말로 뭐 할렘가라고까지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스카이츠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180도 바뀐 거죠. 역시 재개발의 힘입니다. 네. 왜냐면 랜드마크가 서버려니까 그렇죠.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도로 넓힌다는 계획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쪽에 랜드마크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아사쿠사. 좀 옛날부터 유명했던 관광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격도 많이 비싸지가 않고, 접근해볼 네, 만한. 접근해볼만 하고, 도쿄 안쪽에 이제 오피스가랑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니까. 네. 예. 그래도 가보셨잖아요. 긴시초에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예. 수어고 나오잖아요. 예. 제가 여기를 꼭 해야 돼요.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거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제 개발업자인데, 붙고, 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반은 아까 말씀하신 도쿄도에서 이제 앞으로의 플랜을 발표했을 네. 때 그쪽을 조금 집중하려는 느낌이 보인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반대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주쿠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서쪽. 네, 왼쪽 편. 일본 기준으로 왼쪽 편.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네. 예. 그쪽은 어떠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서쪽 쪽에 유명한 걸 보면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 예. 있겠죠? 근데 제가 이케부쿠로를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마세요라는 것보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쯤이었나 막 한국에서도 기사가 났었었는데, 뭐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 막 이렇게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랑 개발하는 거랑 아까 말씀 2040년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데를 보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이쪽으로만 계속 활성화 네. 느낌이. 네, 그죠. 그래서 신주쿠 쪽에서 이쪽 도로도 재개 확장공사라고 하죠. 보면 다 왼쪽에서 동쪽으로 이쪽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그러다 보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자료나 뭐 이런 걸 본다면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한계가 좀 있어 네. 보인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제 도쿄가 사실 도시 개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쵸. 메가시티다 보니까 사실 서쪽으로 개발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저도 짧은 지식으로 보면 뭐 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 열차 특히 이제 이 서쪽으로 뻗어나가야지 대륙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뭐 고속열차나 뭐 급행열차나 이런 도로망도 깔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산업을 개발하고 위해서 이제 도쿄도에서 이제 동쪽을 주목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나온 그 플랜만 봐서는 확실히 동쪽, 그러니까 우리의 동쪽 서쪽의 기준은 도쿄역 정도로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도쿄역 정도의 중심에서 동쪽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관광 산업에 좀 이바지할 수 네. 있는 그런 곳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땅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개발업자들이 또 진입하기도 좋은 그죠. 네. 그런 걸 조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지자체들의 이제 구청 페이지라고 하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 뭐 송파구청 페이지, 뭐 강남구청 페이지 있는 것처럼 거기 다 있거든요. 네. 뭐 스미다구, 고토구, 뭐 이런 구청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 봤었어요. 공지사항 같은 거 궁금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 그죠. 근데 스미다구 구청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네. 빨간 글씨로 거기에 디벨로퍼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침수 같은 우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토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주의사항, 네. 본인들의 공지사항 같은 거. 자세한 건 당연히 맨 마지막에 담당 주무관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래 전화번호 써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그쪽에서도 이런 문의가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네. 그만 물어봐 하고 빨간색으로 쫙 써놨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셨지만 엄청 많이 짓잖아요. 그쪽도. 타운시도 막 짓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도로, 계획적으로 만든 도로죠. 도로들이 딱 직사각형으로 예쁘게 다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이렇게 딱딱 기억자로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블록화돼 있었네. 네,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도로 폭도 넓다 보니까 새로 짓는 데들은 뭐 용적률도 엄청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도 다 높게 짓고. 그러니까 괜찮죠. 네, 이건 다 그냥 우리의 네. 생각이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네, 안정성으로 보면 신주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제 고객들한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건데 이제 관광 수요 본인이 가서 묵을 거 유학생들 이런 여러 가지의 수요자를 생각하면 그냥 신주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건물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작가님 첫 번째 건물 사셨던 데도 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카무라자카. 네, 경정물도 좋고. 카무라자카라는 이제 지역인데 여기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좀 디벨로퍼들이 좋아하는 토지의 용도다 보니까 거기 계속 지어요. 계속. 네. 제가 일을 할 때 사장님한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장님하고 싸웠다고. 네. 왜요?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거래를 많이 해야 제 성과가 올라가는 거고 제 능력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숫자가 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 한국 분들이 일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성공을 하셔야 돈을 벌어야 길게 봤을 때 저한테 이득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본 부동산 회사에서는 100이면 100, 안 산다고 생각하죠. 약간 질질 끌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았죠. 1년, 반년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죠. 뭘 하지 말래요? 한국 고객. 네, 하지 마. 그랬죠. 한국 고객 더 이상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좀 시간 오래 네. 걸리니까. 네, 조금 오버해서 하지 마, 이렇게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뭐 임장 가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세미나도 열고 하는데 이게 한국인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동계시는 아무래도 글로벌 그쪽 부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국가의 고객들을 만나는데 한국인처럼 말 많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나는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네. 사장인데 이 강동준 씨한테 어쨌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안 가끔 하나 하고 네. 정말 안 가끔 하나 하고 하니까 그러느니
한국인 말고 그냥 바로 사는 뭐 중국인, 네. 대만인, 뭐 맞아요. 유럽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냥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해외 출자에서 하다 보니까 무섭죠. 이거는 저였어도 무서울 거예요. 그럼요. 네. 이 회사가 똑바른 회사인지 당연하죠. 진짜. 그 네. 사기꾼이 얼마나 무서워. 네. 다 날리는데. 네. 내 전 재산을 박는 건데. 그렇죠. 또 외국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자기 인맥을 동원하든 싸우면 되는데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너무 조심할 것 같아요. 업자들이 소개해주는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3구, 5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하팀이 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부대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부대 비용? 네. 물건을 줬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한 번 더 뒤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지향하는 점하고 다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판단을 하려면 많이 오셔야죠.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아니면 저 찾아오시고. 네. 아, 네,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네. PR 홍보. 네. 근데 홍보라고 말하기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셔서 공부를 한다고 한들 경험자가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 다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라 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됐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줘도 아마 100%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저였어도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 또 홍보라고 하기보다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대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것도 여기에 되는 건데 작가님도 무료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부대 비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좋아하려고 하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내일은 팔아야 돼요. 결국. 네, 결국은. 그러면 기다려주지 않죠.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고객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준비해서 통계 자료 보니까 물론 큰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액이긴 한데 부동산 거래액의 30%가 해외 투자자라는 결과가 나온 리서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했지만 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30%라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걸 못 믿더라도 어느 정도 큰 손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그냥 하는데 저는 네. 근데 그 큰 손이 나만이겠냐고. 아니죠. 중국인들, 네. 대만인, 전 세계인들이 아주 엔 싸니까 돈 싸들고 와서 사고 네. 있으니까 업자 입장에서 사실 영어 잘하는 일본인 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이렇게 또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즉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맞아요. 적은데 수요자는 너무 많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수요자를 골라낼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제 기준, 뭐 여러 사람 기준에 좋은 걸 두려도 판단하고 구매하시는 거는 고객이죠. 고객 그렇죠. 입장이니까 아무리 좋은 거가 제가 막 발벗고 뛰어서 고급 정보를 두려도 안 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급 정보를 모아오는 게 제가 전편에 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서는 다 B2B로 움직여서 이 정보를 빼오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받았으면 이걸 꼭 팔아줘서 결과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 매도자 입장에서. 네. 네네. 그래야 저한테 또 좋은 정보를 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늦어지고 제보고 정보만 빼가고 이러면 저 사람은 그냥 속된 말로 입만 말만 많고 실수. 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안 줘요. 구해 와도 투자가분들이 이거 정보 주세요, 이거 정보 주세요, 가서 볼게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죠. 왜냐면 저희한테만 주는 거 아니라 다 B2B다 보니까 다른 업자들한테도 줬을 거고 그럼 저희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건데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은 정보를 받아서 팔았으면 그 다음번에 이 사람한테 더 좋은 정보를 주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될 수 있는 고객한테 팔아.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부대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네. 지불하는 네. 뭐 컨설팅료도 있겠지만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뛰쳐가서 본다든지 네. 그런 거는 이제 실질적인 비용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멈칫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그런 것도 미리 내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빠르게 움직일 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미리 법인을 설립해 놓는 것도 스피드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법인을 만드셨으면 제가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그냥 찍어보는 거 아니라 법인 만들었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대기 중이다. 네, 대기 중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산다는 거를 일본 사람들도 알거든요. 왜냐면 법인이 있어야 은행에 대출도 받고 요 정도까지 기본적인 건 무조건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났다. 이거
정보 달라. 그리고 가격 깎아달라까지도 다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협상도 네, 가능해요? 무조건. 왜냐면 바로 살 수 있다. 진짜 고객이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네. 돈 들고. 진짜, 네, 그게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법인을 안 만들게 되면 여기서 너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협상할 부분이 너무 많죠. 왜냐면 모시콤이라죠. 거래 의향서 넣을 때 이름이랑 등기 칠 때 이름도 달라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그걸 이해할지 알지도 모르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사기의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를 100% 신뢰 네, 못 안 믿죠. 저 네. 외국인 뭐야? 약간 이런 네,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나마 한국인이라서 중국인보다 더 믿어주는 건 있어요.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네. 있어요. 한국, 네. 코리아. 네. 이거 진짜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어느 나라보다 한국인들 더 믿어줘요. 네. 그래도 그런 신뢰는 있는 건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법인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다라는 건, 의지를 표출해 주시는 건 일단 법인부터 만들어주면 부동산 업자도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100%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법인을 만드세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019년에 제가 투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도 충분했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지 않았거든요. 수요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스피드가 생명인 지금 일본 부동산이다 보니까 법인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비용이 사실 비쌉니다. 한국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들어갈 때 돈 많이 들어가서 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힘든 게 법인 설립, 법인 운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실 때 확실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내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법인을 미리 만드셔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만든 거고 네. 진짜 좀 궁금하다.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백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같이 걸어놓을게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일본에 있어. 그리고 만약에 도쿄에 곧 갈 예정이야. 투자도 궁금해라고 한다면 여기 강동균 씨한테 연락을 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동균 씨한테 연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작가님.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거 네.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안 하니까. 아니.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근데 진짜 너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금방 갔어. 네. 네. 근데 진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 투자가 너무 어렵고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촬영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국이라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공하셔서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절대 변함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작가님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책 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이것도 자꾸 홍보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홍보 많이 하십시오. 홍보 채널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팩트만 있어서 공부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도 퀄리티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이제 일본에 발을 아주 깊숙이 담그게 된 사람이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되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백승의 닉네임이 백전백승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하자라는 목표였고요. 이제는 일본 부동산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목표로 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다음 인터뷰 또 네. 다음 어디선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